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이 시간만 기다린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사님 화나는 일들이 요즘에 많네요. 화난 일이 많죠. 아까 말씀 주신 뭐 박병창 이사님도 사칭의 주요한 대상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제 카톡에 하면은 뭐 요건들이 있어요. 요건들을 가지고 제시를 하라 그러는데 뭐 그거 본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 거 보내고 이래도 요건을 제시하라 그러는 것도 있고. 근데요.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제 그 미스터마켓 조각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그 쉬는 시간에 눌렀어. 근데 제 리딩방이 뜨는 거예요. 제 영상 앞에. 알고리즘으로요. 그래서 김동환 전문가는 뭐 연평균 200%의 수익률을 계속 누려왔으며 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 영상 앞에 제 리딩방이 떠요. 광고가 네. 그 신고하셨어요? 유튜브 당연히 했죠. 와, 그게 진짜 심각해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감독원에 있어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증권사 직원이 제가 그런 행위를 했거나 그랬을 때 제도권 안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한다. 감사 나가고 조사 나간다. 그런데 그냥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냥 개인 대 개인이라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지 전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피해 신고.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본시장 안에 굉장한 피해들이 생기고 문제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요즘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권 안에 피해 신고가 오든지 제도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감독원 소관인데 밖에서 민간인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한번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참 그것도 화난 일이고 비가 많이 서 그런지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무지 바쁜데 통신이 저는 컴맹인데 네. 그래서 만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핸드폰이 안 되든지 갑자기 노트북이 안 되든지 이번 주 내내 그러네요. 그래요? 네, 너무 일단 그럼 시장을 보죠. 많았습니다. 네. 예. 어제 미국 시장이 아침에 큰 폭으로 반등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락을 했는데 CPI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을 좀 잠재우고 다시 좀 괜찮아지나라는 기대감이 좀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점으로부터 매물을 맞으면서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강등을 했던 것은 CPI 때문에 그랬죠. 3.2% 나왔고요. 코어 CPI 4.7%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3.2에 3.4% 정도였고요. 그거보다 약간 낮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3%였는데 어차피 리바운드 좀 할 거라 생각이 됐는데 3.2% 굉장히 양호하다. 그 MOM으로 0.2% 지난달과 똑같았다. 이렇게 안도를 좀 한 겁니다. 이런 거죠. 리바운딩 얘기를 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의 CPI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 8월에 여기까지 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온 그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이후에는 이게 꺾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좀 감소된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좀 있어요. YOY로 봤을 때. 그래서 네. MOM으로 좀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3% 아래로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다시 뛰어 올라오면은 이거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뭐 빅테크나 이런 게 좀 빠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3.2% 정도면은 양호하다. 예, 양호하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중 고점이 나스닥은 1.6%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다우나 S&P 500가 1.2, 1.3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가가 강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2.4 그리고 위안화가 7.21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1%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이 성장 빅테크에는 비우호적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주요 종목들이 고점에서 매물을 맞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미 주요 빅테크들에서 매도 압박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지금 현재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힘이 약화되고 매물 맞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힘으로는 좀 약했다. 하루 또 오늘도 봐야겠지만 좀 약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어제 0.14% 하락, 코스닥이 플러스 0.25%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최근에 안 좋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그저께에도 우리 시장은 좀 선방을 좀 했는데 이것이 저는 옵션 만기일 이벤트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끝난 것이죠. 거기에 주역이 2차 전지가 주역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중국 단체 관광 허용으로 인해서 여행 호텔,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화장품 주식은 상한가가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요. 왜 웃으시래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떻든 단기 자금이든 아니면은 뭔가 수익률에 목마른 자금이든 간에 시장에 자금들은 있어요. 액티브형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뉴스 나오자마자 상한가까지 갖다 끌어올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어제 많이 들었는데 예. 뭔가 하여튼 갈 것 같으면 예. 사겠다고 마음먹은 돈들이 예. 준비된 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뭐 유커 이슈 나오면 예. 오르겠죠. 오르는데 뭐 예. 한 4, 5% 뭐 예. 이렇게 가면 그래 뭐 그렇게 갈 수 있지 요 정도인데 예. 막 뭐 웬만하면 막 10%, 20% 막 그러니까 상한가 때리니까 예. 진짜 뭘 사고 싶은 돈들이 많은가 봐요. 조금만 나오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액티브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네. 이런 이슈를 쫓아다니는 자금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런 자금들이 형성이 된 거고요. 만들어진 거고. 네. 그럼 만들어진 거는 연초부터 어떻든 간에 뭐 2차 전지든 AI든 로봇이든 뭐든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에 물려있던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제 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후배가 연락 와서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40% 50% 났었는데 이거 올라가는데 팔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제 올랐고 뭐 연속적으로 좀 오르면은 그러면 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돈이 또 다시 시장에서 유동성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거죠. 시장에 어떤 상승을 일으킬 만한 모멘텀 지금 뭐 2차는 약간 주춤하고 반도체는 좀 안 좋고 요즘에 그런 가운데 이 또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뭐 여행 호텔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이 여기 많아요 종목들이요.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에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또는 유동성이 제공되는 또 모멘텀이 어저께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시장을 또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은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 막 이렇게 여기 2차전지 막 돈 벌었고 어쨌든 벌었으니까 예. 그런 돈 번 경험들 그리고 예. 어쨌든 번 돈이니까 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거 아닙니까? 예. 막 그런데 막 AI 갔다가 저 로봇 갔다가 막 갔어요. 예. 바이오 가고 막 갔어요. 네. 화장품도 가고 막 갔어. 예. 그럼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계속 그렇게 선순환으로 더 많은 돈이 또 시장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시장은 계속 막 우리 커지고 이렇게 해피하게 가는 거야 아니면 안 간 데들이 더 많지. 더 많죠. 지수가 올라가는 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안 간 데들이 더 많다니까. 아니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근데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는 거랑 이거랑 다른 거는요. 시장의 주도 섹터라는 거는 2차 전지가 오르던 반도체가 오르던 이런 게 오르면은 시장이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 오는 것 때문에 시장이 오르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시총이 아직 낮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올라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저께 이 올라온 종목들은요. 시가총액 그 상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어제 오른 종목.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주도하면서 시장을 추세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종목별로만 계속 그냥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뭐 좀 이슈되면 거기 계속 또 몰려가고 뭐 그렇겠군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 김한진 박사님 맨날 얘기하는 올해는 베타가 아닌 알파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참다 가면 또 다른 데로 가버려. 예, 그렇습니다. 그 수익 나간다 그러죠. 예. 그리고 자기가 판 데가 또 올라가. 아 그래요? 잘 팔고 갔더니 여긴 꼭지고 여긴 저는 꼭 왜 그래야 되죠? 아유 요즘 잘 되던데 뭐. 저도 잘 돼. 될 수 있어요. 정부님을 보고 얘기한 게 신라 아니고. 기다렸지? 예. 호텔 신라요? 응. 그건 좀 전에 팔았죠 이미. 호텔 신라는 판 지가 언젠데 지금 그 얘기를 하지. 그러지? 호텔 신라 팔았죠. 그래서 주도 종목만 가지고 넘어가자 요 설명을 제가 8월에 드리고 네.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미국의 PPI 발표되고요. 지금 미국 시장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다우 34,000포인트, 나스닥 12,300포인트, S&P 500 44,200포인트 중기 추세 하단이라고 보여드렸는데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네. 이게 S&P 500이에요. 이게 지금 이 돌파를 했던 구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올해 내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주봉입니다. 이 나스닥도 훨씬 가파르게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만큼 지금 요만큼 2주 동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점 찍고 이제 계속 내려가서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다시 한번 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추세적인 추세 전환이 되는 포인트를 제가 여기 좀 적어온 거고요. 당분간은 지금 이제 보세요.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큰 이벤트는 지금 지나가 있고요. 요번에 뭐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가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다 끝났어요. 그래서 8월에 비기수가 없다고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뭐로 움직입니까?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노이즈대로 움직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권으로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이슈들에 민감하게 등락하는 그런 시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어제 제 말로만 설명드려서 오늘 좀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상승 추세의 하단 20주 이동 평균선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올라갈 때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추세를 깨면 이 추세를 보면서 매매하는 플레이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 깰 듯했었어요. 사실 좀 위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걸 지키고 움직이고 있다. 저기 저 장대 양봉 있잖아요. 어디요? 그 직전에 저 요거요? 위에. 요거요? 네. 전날 깰 뻔했는데 크게 올랐죠. 예. 전날 우리 그랬던 그 거죠. 얘기 했었잖아요. 예. 요거- 오늘 중요한데 예. 그날 크게 올라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추세를 깨면서 막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또 위로 막 치고 가는 분위기는 지금 여전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세죠. 특히나 지금 종목으로 움직이는 섹터나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크지만 훨씬 더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 테마별, 이슈별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2차 전지는 개인의 수급이 좀 좌우하는 것 같고 반도체는 기관의 수급이 좀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들의 액티브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뭐 바이오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어제 있었던 뭐 대중국 관련 소비주에 가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실적을 바라보고 기관들은 가는데 이 반도체 쪽은 이번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을 보고 나서 하자라는 지금 기류가 좀 있어요. 네, 그런 흐름에서 반도체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세에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바이오가 또 일어섰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좀 붙어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대거 동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청군 뭐 또 다시 말씀드리면 1900군 싸우면 홍군이 나타났는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대거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올스타전 되는 거죠. 올스타전.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계속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어떤 섹터가 나타나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시장이 좀 이어지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뭐 그런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쪽도 지금 계속 힘이 살아 있고요. 2차 전지는 먼저 꺾였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종목과 그러지 못하는 종목이 지금 따로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관련주는 어저께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은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매물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 줬다 매물 맞고 반등 줬다 매물 맞고 그런데 이건 미국 영향과 실적 네.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은 중국과 미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 산업 지표들이 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 날 FOMC 회의록이 있어요. 요거 말고는 뭐 큰 게 없고 미국은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도 큰 이벤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그런 큰 이벤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종목별로 그냥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CNN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점차로 뭐 내년 대선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뭐 지금 여름에 대공격이 있었고 뭐 대격전이 있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의견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왜 뉴스를 가져오냐면요. 이제 백악관에서 뭐 이런 뉴스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 뉴스에서는 이제 의회 분열 또는 정책 노이즈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여기서 바로 반등 못하네, 강하지 못하네. 그러면 또 우리 시장도 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이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건 하루 지난 뉴스이긴 한데요. 요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정부에서 은행이 기록적인 고금리로 인해서 수익이 원래 보통적으로 냈던 거에서 초과 수익을 냈던 것에 대해서 40% 횡재세를 매기겠다. 이 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탈리아 은행주들이 빠지고 유럽의 은행주들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후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의 40% 횡재세 부과해서 횡재세 규모를 총 자산의 0.1% 이내로 상한선을 설정한다. 그랬더니 곧바로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횡재세는 부과하되 네, 내 총자산의 0.1%까지만 은행에 예, 그렇게 상한선을 설정해서 좀 안정화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유럽에 이런 뉴스들이 좀 종종 있잖아요. 미국도 가끔가다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은행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뭐 난리 날 것 같아요. 우리에서는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이런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강한 뭐 그런 것들로 오히려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했다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후퇴한 것도 저것도 해프닝이다. 예. 하들짝 놀라가지고 예. 0.1%. 금융주들이 다 그날 막 급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1억까지만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형제세야? 아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총자산에. 그러니까. 총자산, 예. 그런 일들이 좀 해프닝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요거는 두 가지 앞 뉴스는 이제 외신의 뉴스인 거고요. 우리 바이오주가 어제 그 중국 관련 내수주가 급등을 한 반면에 바이오주가 주춤했는데 바이오주가 안 꺾이더라고요. 여기 봤더니 수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난 8월 3일 날 제가 이 ETF 소개를 뭐 광고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잘 소개를 안 드리는 편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만 그냥 하는데요. 8월 3일 날 이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가 K 액티브라고 삼성자산인가에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날 급등했어요. 그날하고 다음날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들어서 바이오 헬스케어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잖아요. 미국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임폴리오 사은펀드에서 17일 날 K바이오 액티브 ETF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월말에 한 2달인가 3달 전에 그 신한에서 반도체 ETF하고 이산지 ETF 출시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봤죠.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수익률도 좋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소울에서 의료기 소부장 ETF를 또 출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 바이오 섹터에는 수급적 요인이 미리 사.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이오 쪽에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 이게 반짝이 아니고 좀 더 끌고 가보자. 이런 정서가 좀 있습니다. 예. 수급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ETF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연초에도 ETF 2차 전지가 오른 거 개인들의 역할도 있지만 ETF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된 ETF 굉장히 많았거든요. ETF 성적이 워낙 좋으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글로 돈이 계속 몰리고 그럼 예. 거기서 또 계속 예, 사야 돼. 신규로도 계속 상장이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ETF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시장이 지금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어떤 ETF가 상장이 되고 어떤 ETF가 지금 자금이 몰리고 그 ETF를 누르시면 HCS에 누르면 거기에 비중별로 종목들이 리스팅 되거든요. 거기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ETF를 사는 분들이 아예 주식 생각 없다가 막 ETF 나왔대 이렇게 사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물 것 같고 예. 주식 투자 하시던 분들이 아유 이제 못해 먹겠다 그냥 네. ETF로 그냥 편하게 좀 가볼까 이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개별 종목 어려우니까 가시는 네.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한 거는 시장에 새로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그 개인들이 이렇게 직접 투자하던 게 간접으로 가는 거니까 예. ETF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좀 그런 섹터는 오히려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리고 ETF 때문에 빠질 때도 더 빨리 빠져요, 종목들이.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장이 또 안 좋아지면 팔아야 돼요. 예,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네.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도 ETF들이 있긴 많아요. 있습니다. 많아요. 아, 그래요? 뭐냐면요, 네. 펀드를 해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ETF로 들어갑니다. 개별 종목으로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펀드를 해지한다? 뭐 변액보험이나 아니면 네. 퇴직연금에서 본인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ETF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박병창 이사님 얘기가 그쪽 돈이 더 많다고 보는데 자기가 PB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정이라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식을 한 10% 하고 있고 이런 금융 상품을 90을 하고 있어. 근데 주식은 개별 종목을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 여기서 만개가 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권유를 뭐라면 ETF를라도 좀 해보시죠. 요즘 워낙 좋다니까.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은행에서 PB들은 아마 ETF를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하던 사람은 또 ETF 못 가요. 예. 잘.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자금들이 신규로 들어올 때는 ETF로 진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SK 하이닉스에서 모바일 D램의 대만 미디어텍 AP에 성능 검증을 했는데 완료했다. SK 하이닉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단신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개별 종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섹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MSCI 8월 리뷰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이거 발표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뉴스 전해주는지 예상대로 모르겠지만. 된 것 같은데요? 예. 에코프로 에코프로 됐고, 반도체, 하나오션, JYP,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편입됐고요. JYP. CJ하고 이마트는 편출됐고 그렇습니다. 네. 이거 11월에 한 번 더 있는데요. 일단 요번에 요거 들어온 거에서 뭐 주가 움직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자금은 마릴라 들어옵니다. 지금은 편입 지금 한 거고 리밸런싱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엠코가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네. 여기 지금 10원 웨이퍼, 뭐 COWS 뭐 이렇게 부르기는 어렵잖아요. 이거 이름을 10원 웨이퍼라고 하거든요. 먼저 네.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2.5D 3D 패키징 기술의 칩입니다. 이게 웨이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새로운 시대에 가는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장용에 들어가고 AI에 들어가고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뭐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소위 말하는 HBM이나 이런 거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하고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범 웨이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캐파가 올해 2배 이상 될 것이라는 디지타임즈의 뉴스가 나와 있는데 실제 수치가 아예 나왔어요. 이들 TSMC는 현재 12,000장인데 내년에 32,000장. 엠코는 올 상반기에 3,000장에다 하반기 5,000장, 내년에 7,000장. 이 정도로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2배 이상으로 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거의 대부분 엔비디아 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패키징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이 물량의 80%는 다 엔비디아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이런 장비사에 납품을 받느냐. 이 물량 확보가 안 돼서 2차, 3차 벤더의 수주를 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모건슬레이에서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오버웨이트를 유지한다. 2024년까지 견조한 성장을 기대한다. 지금 단기적인 공급망 제한에 의해서 노이즈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좋을 거냐 나중에 좋을 거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세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시장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쪽 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좀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 좀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뉴스까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또 즐거운 한 주였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